자, 이번 강좌의 헤드라인은 프로그램 제어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어문요, 이 파이썬이 지원하는 수라든지 스트링 혹은 리스트 이런 등 다양한 자료형과 해당 자료형의 생성을 위한 내장 함수와 컴프레hen션 기반의 객체 생성 방식, 그리고 생성된 객체가 지원하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다뤄봤죠.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제어문,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프로그램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를 위한 명령문을 같이 사용하면 파이썬 기반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좀 더 고급진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함수나 클래스 등을 사용해야겠지만 그것들은 추후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파이썬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문에 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은 기술된 명령문들의 순차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즉 프로그램의 기술한 명령문을 차례로 기술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실행이 기본이죠. 그런데 순차적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따라서, 즉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실행해야 할 명령문들이 달라질 경우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를 프린트해야 하고 80점 이상이면 B를 프린트하고 70점 이상이면 C를 프린트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짝수의 합 혹은 홀수의 합을 구하는 작업을 실행하려면 어떤 수가 짝수면 더해주고 아니면 흘려보내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 데이터 처리 작업 중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고, 시간이 저녁 9시면 고홈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타디하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이렇듯 일상생활에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해야 할 작업들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작업 T1이라는 작업을 하고 맞지 않으면 T2라는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조건의 만족 여부가 실행할 작업의 선택의 판단이 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이처럼 모든 언어는 조건에 따라 실행해야 할 작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명령문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명령문을 우리가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러고, 파이썬은 이런 조건 명령문으로 if하고 거기다 우리가 조건을 기술해주는, 그리고 이 세미콜론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if else, 어떤 조건이 맞으면 조건 해주고, 이것이 맞으면 true면 이걸 하고, 아니면 else면 이걸 해라. 여기도 이제 else도 찍어줘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 if, else 하고 또 if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런 else if를 줄여서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적습니다. else if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if, elif, 또 elif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else로 끝나는 그러한 이제 조건문. 그 다음에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매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C에서는 스위치문하고 비슷한데 매치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lif를 쓰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else를 쓰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따라서 작업에 실행해야 할 작업을 이제 바꿔주는, 변경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조건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가 또 실행의 흐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번 실행할 작업을 되돌아가서 또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한다든지 아니면 1부터 100까지 곱한다든지 말하자면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모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반복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가 반복되면서 1년이 흐르고 뭐 한 달도 흐르고 그리고 그러한 한 달 그리고 1년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겠죠. 물론 세밀한 시점으로 보면 서로 다른 동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건도 생기지 않는다면 맨날 동일한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겠죠. 즉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앞에서 했던 동작을 반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을 멈추는 그러한 경우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즉 반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반복 동작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건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조건이 맞으면 반복 동작을 하고 아니면 반복을 멈추는 거니까요. 즉 말하자면 조건에 따라서 실행 흐름이 바뀌는 거죠. 파이썬은 이런 반복 작업을 위해서 반복 명령문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복에는 for문과 while문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조건을 표시하는 조건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for문과 while문에 있어서 달라요. 그래서 for문 같은 케이스에는 for 해주고 어떤 variable을 적어주고 이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in, for하고 in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sequence 타입의 오브젝트가 들어와요. 객체가. 즉 range로 만들어진다든지 리스트라든지 뭐 튜플이라든지 바이트 어레이라든지 이렇게 시퀀스 타입의 객체에 있어서 그 시퀀스 타입에 들어있는 각 요소에 있는 거를 요 베리어블하고 매핑을 시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r문, 그래서 for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or 어떤 변수 in하고 여기 시퀀스 타입 객체가 들어가고 이제 요 콜론 들어가고요. 근데 while문도 while하고 여기 이제 컨디션을 이제 조건문에서 하는 이런 컨디션이죠. 이런 컨디션을 기술을 해주고 요것이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요게 true면 반복 작업을 해주고 이게 false면 true가 아니면 요 while 반복을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break와 뭐 continue라든지 이 return이라든지 그리고 yield라든지 그리고 try문, exception문 그리고 이 파이썬 기반의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이제 thread문, 그 코루틴문, 프로세스문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진도에 맞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조건 명령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명령문의 형식은 그 여기 보여준 바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 파이썬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if 요 조건이 true로 만족하면 요걸 실행하고 아니면 요걸 빠져나 여기서부터 실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true면 이걸 실행하고 요걸 실행하고 이게 true가 아니면 요걸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이게 if true면 일로 오고 else면 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 true일 경우에만 실행하고 아닌 경우에 요걸 실행 안 하는 이런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조건이 만족하면 이걸 하고 그것이 만족 안 하면 이걸 해라. 근데 이런 거는 이 조건에 따라서 요 조건이 이제 두 갈래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갈래 작업을 하면서 이게 true면 일로 오고 false면 일로 오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if, else, true면 일로 가고 else면 일로 가라.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놓고 조건식이 true면 일로 오고 false면 일로 오고 요 앞에 있는 경우는 true면 이거를 하고 안 하면 true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좀 다릅니다. else라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if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식을 하고,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요거를 해주고,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만족 안 할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해라.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식이 이게 이제 여기서 뭐면은 조건식 요게 추르면은 요걸 실행하고, 그래서 요게 또 추르면 또 뭐 또 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if 조건 하는 게 여러 개가 겹치는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계속 나가는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else if라고 그랬죠. 요 조건을 만족 안 하는데 요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는 요 조건을 만족 안 하는데 요 조건을 만족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조건이 만족 안 하면서 else 하면서 근데 또 요 조건씩 만족하는 경우, 근데 이런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합니다. 그래서 C 같은 데는 else if라고 그냥 적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걸 elif라고 해서 if, elif 요 조건이 몇 개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런 여러 개의 조건이 나오는 경우 특별한 게 그 형식이 맞게 되면 match라는 그 명령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match하고 여기 어떤 표현식이 들어가면서 요 표현식의 값이 존재할 때, 이게 true냐 false냐가 아니고 얘는 요 조건식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가지고 true false를 가지고 명령문을 실행해야 할 작업을 고르지만, 이 match는 요 표현식의 값에 따라서 요 값이 요 값인 경우엔 이걸 해주고, 또 요 표현식 값이 요 값인 경우는 이걸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값도 아니고 이 값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 이제 우리가 디폴트라고 그러죠. C에서는 디폴트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언더바를 해줍니다. 언더바를 해서 어떤 값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작업을 실행해라, 이 명령으로. 근데 이게 이제 매치 케이스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건 명령문 형식은 이렇게 이제 if, else, if, elif, 마지막에 else. 그리고 어떤 표현식을 가지고 그 표현식의 값에 따라서 동작을 명령을 다른 걸 다 실행해야 될 경우에 표현식에 따라서 케이스문을 써서 값을 해주고, 어떤 값도 안 맞은 경우엔 언더바를 쳐가지고 마지막에서는 이 명령문을 실행해라. 이제 이런 식의 그 조건 명령문의 형식을 파이썬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if else를 사용해서 그 if else를 사용해서 윤년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한번 해보죠. 먼저 윤년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연도를 키보드로 받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input, 이 input 함수죠. input 해가지고 type your year, 네가 알고 싶은 연도를 여기다 적어라. 그럼 연도 하나를 적겠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input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다 스트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연도를 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input 받아먹은 스트링을 int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여에는 진짜로 정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윤년 판단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연도가 4로 나누어지면서 동시에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거나, 혹은 그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이고,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한 조건인 경우는 한 조건을 만족하면 윤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추르면은 요 if하고 요 조건을 다 만족하면은 요 조건이거나 요 조건이라는 얘기죠. 두 개가 true인 경우, 요게 이제 and, 여기는 o하고, 그럴 때는 그 네가 집어넣은 input 여는 요런 식으로 프린트 해줍니다. 요 여는 leaf여다, 윤년이다. else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것도 false, 이것도 false인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leaf여가 아니다, 윤년이 아니다라고 출력을 해주죠. 이게 이제 if else 문입니다. 그래서 type your 2023을 치면은 2023은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일단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400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죠. 이것도 폴스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폴스니까 else로 오겠죠. 그래서 윤년이 아니다라고 찍습니다. 근데 2024를 찍으면은 4로는 나누어 떨어지죠. 2020 그러면서 100으로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true입니다. 근데 요거는 false. 그러니까 true 오와 false는 true예요. 오와는 논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윤년입니다. 여기 이제 if else를 사용하는 경우 예입니다. 자, 다음 예는 그 성적 등급을 판정하는 우리가 if, elif를 쓰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성적 등급은 조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if, elif를 사용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일단 인풋을 정수를 이제 키보드로 받아 먹죠. 그래서 0부터 100점 사이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인풋을 받아 먹으면 이제 스트링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이제 이 정수화 시켜서 이제 스코어는 정수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스코어가 90 이상이고 100 이하이면 이게 true. 여기 이제 콜론 붙이는 거 주의하세요. true면 그레이드는 A를 넣어주고. 근데 90 이상 100 이하는 아닌데 else if 80 이상이다. 80 이상이면 B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오면 80 이상이면서 90보다는 작아요. 즉 이때 스코어는 어떤 게 되냐면 80보다는 큰데 90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90보다 else로 왔으니까. 자, 근데 이것도 아니다. if인데 여기서 else는 요 if에 걸리는 else예요. 그래서 else if 근데 82보다 작은데 70 이상이면 그땐 C를 넣어라. 또 근데 72보다 작고 60 이상이면 D를 넣고 이 범위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 F를 매겨라.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 될 경우 if, elif에서 어떤 조건도 만족 안 되는 그 else 마지막에 가서 els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F를 매겨라. 이래 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요 이제 두 개를 찍을 땐 요 퍼센트를 해가지고 괄호를 가지고 그 변수명들을 이렇게 콤마로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요걸 각각 대응할 때 여기다가 이거를 스트링으로 찍을 거냐 10진수로 찍을 거냐. 그래서 스코어는 10진수로 찍어주고 %D 그레이드는 스트링으로 찍어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85를 입력했죠. 85를 입력하니까 그레이드는 B입니다 라고 찍어주죠. 그 다음에 55를 입력하니까 그레이드는 F입니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제 이게 if, elif에 관한 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는 이제 그런 걸 쓰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문 while을 아직 요 다음에 이제 학습할 while 반복문을 같이 썼는데 while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if, elif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umber of data 몇 개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 먹을 거냐 해서 10개를 받아 먹겠다 라고 해주고 그 인티저 맥시멈 int max는 21억 뭐 어쩌고 int 미니멈 정수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21억. 자, 요 사이를 가지고 카운트를 이제 10개를 하겠죠. 10개 수를 갖고 돌리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초기라서 미니멈은 요 값을 갖고 칩니다. int max를 미니멈으로 주고 맥시멈은 int 민을 max로 초기화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my 리스트 빈 리스트를 이제 초기화로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서 input number of data 해가지고 거기 치면은 이제 input 10개를 친다면 이렇게 10 integers 이제 10으로 우리가 됐죠. number of data는. 그리고 반복문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이제 쓰면서 우리가 10개니까 카운트가 num of data보다 작은 동안 초기화 0으로 시켰으니까 이게 true면 이 반복문을 계속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개를 받아 먹으니까 인티저를 인티저는 얼마냐 해서 이걸 쳐라. 그래갖고 그거를 정수화 시켜서 인풋 데이터를 받아 먹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죠. 카운터는 카운트 플러스 1에서. 그래서 인티저하고 35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요 마이 리스트에 어펜드 할 때 요 인풋 데이터를 어펜드 시킨다는 얘기죠. 리스트에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미니멈보다 작으면
미니멈을 요 인풋 데이터로 세팅해주고 인풋 데이터가 맥시멈보다 커면 맥시를 인풋 데이터를 맥시로 세팅해라.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컨티뉴, 요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컨티뉴라는 거는 그냥 반복을 다시 시작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 이제 다른 점을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라는 거고 컨티뉴는 그 밑에 있는 다른 거 실행하지 말고 다시 반복을 재실행해라. 그래서 다시 또 카운트가 넘어브 데이터보다 작냐 하는 것을 또 테스팅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인풋을 또 받아요. 그래서 55를 받았다. 그럼 이제 카운트 하나 증가시키죠. 이게 몇 번 도냐면 10번 돌 겁니다. 카운트가 우리가 넘버 오브 데이터를 10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인풋 데이터 리스트를 찍어보면 내가 집어넣은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집어나오고 미니멈 데이터는 미니를 찍어주면 되고 맥시멈 데이터는 맥시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행해본 결과니까요. 이제 다음 예는 그 매치 케이스문. 아까 이제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데 이제 어떤 값으로 결과가 나올 때는 매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범위를 갖고 나올 때는 if문을 갖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 매치 케이스문은 이렇게 표현식을 갖고 범위를 갖고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반복문인데 요거 이제 나중에 이것도 배울 겁니다. for문 for n in range 1에서 11 이건 뭐냐면 1에서 10까지 요 마지막 수 빼기 1까지니까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에서 각수 그러니까 n을 n으로 해가지고 n이 1일부터 10까지 1, 2, 3, 4에서 10까지 하면서 요 반복을 돌게 되겠죠. 그래서 매치 해가지고 여기 이제 표현식이 들어가는데 n 모듈로 2 있죠. 그러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표현식 값이 0이면 즉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요 n은 짝수입니다 하고 이제 이게 포매티드 프린트죠. 그 n은 짝수입니다 하고 찍어주고 이게 1이면 n은 홀수입니다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0 아니면 1 그 외는 나오질 않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1은 홀수입니다. 2에서 10까지 짝수입니다 하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같은 레인지문을 가지고 1부터 100까지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해서 찍는데 요 매치해주고 이게 튜플을 하나 적어줬어요. 한 앞에 거는 n 모듈로 3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하나는 n을 5로 나눈 나머지 요 값을 튜플로 했을 때 9개다 00일 경우 이건 뭐냐면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15의 배수가 되겠죠. 3, 5 두 개 다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0하고 언더바는 0이 아닌 어떤 수라도 좋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이제 케이스에서 0이 아닌 어떤 수. 그러나 요거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만 요거는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 5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0이라는 건 5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즉 이 세 가지 경우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숫자를 프린트해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매치 케이스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 2는 그냥 이걸 아무것도 아니까 프린트를 하겠죠. 그리고 3은 경우는 3의 배수 4도 그냥 찍을 거고 5는 5의 배수 6은 3의 배수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에 대해서 찍어댈 겁니다. 요 100은 요 생략을 했습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